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만나는 사람의 수는 약 8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0.1% 미만이라고 하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로 인해 수많은 피상적 관계가 생기면서 진정한 인연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분할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5번째 신호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때마다 자꾸 핸드폰만 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떠난 것일 수 있습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철학자 장자는 진정한 만남은 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함께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2023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이 대화 만족도를 최대 67%까지 감소시키며 관계 친밀도는 평균 45% 하락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관계의 83%가 1년 내에 소원해지거나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상담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주말마다 만나던 친구와 카페에 갔는데 2시간 내내 서로 핸드폰만 보다가 헤어졌어요. 집에 와서 문득 깨달았죠. 우리가 정말 함께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 50대 주부 B씨의 경우입니다. 20년 지기 친구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각자 SNS만 하다 헤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 나눌 게 없어진 것 같아 너무 슬픕니다. 셋째는 대학생 시군의 사연입니다.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마다 인스타그램만 하더니 결국 저보다 더 잘 나가는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로 끝났어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션 아처 박사는 이런 현상을 디지털 단절 증후군이라 명명하며 이는 단순한 스마트폰 중독이 아닌 관계 회피의 신호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대화 중 스마트폰을 5분 이상 사용하면 상대방의 소속감이 43% 감소하고 거절당한 것 같은 감정이 37%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관계심리 전문가 야마구치 테츠야는 진정한 친밀감은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마주할 때 형성된다고 강조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형식적인 만남으로 변질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폰 타임을 제한해 보세요. 만남의 첫 30분은 핸드폰 없이 대화에만 집중하는 거죠. 둘째,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만나도 각자 핸드폰만 보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셋째,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영화 관람이나 운동처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활동을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말처럼 관계의 끝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무관심이 쌓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만남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자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2번째 신호, 상대가 자꾸 나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번째, 상대방이 은근히 비난하고 깎아내린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위험하다는 적신호입니다. 동양의 고사성어 중에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칼이 은근한 비난과 무시의 형태로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무시나 비난은 일반적인 갈등보다 관계 만족도를
3배 더 빠르게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행동을 경험한 사람의 78%가 6개월 내에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상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40대 회사원 K씨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넌 아직도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죠. 둘째는 30대 주부 L씨의 사례입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은근히 전업주부인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요. 너는 집에만 있으니까 이해 못할 거야 라는 식으로요. 모임에 가는 게 점점 스트레스가 됩니다. 셋째는 대학생 M군의 경우입니다. 친한 선배가 제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지적해요. 네가 이래서 발전이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요. 이제는 만나기도 전부터 긴장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존 가트먼 박사는 이런 행동을 관계의 4대 파괴자 중 하나로 지목하며 특히 비난과 경멸이 섞인 말투는 90% 이상의 확률로 관계 단절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니까 농담으로 한 거지라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심리 전문가 김현정 교수는 진정한 친밀함은 상대방을 더 배려하게 만들지 무시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네가 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하게 느껴졌어 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둘째, 적절한 때를 골라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널 많이 아끼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파라고 표현하는 거죠. 셋째,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사과하고 개선하려 노력한다면 관계를 이어갈 만하지만 오히려 더 비난한다면 그 관계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타인의 마음에 씨앗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 씨앗이 독초가 되어 관계를 망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신호, 새로운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NS 시대에 더욱 심각해지는 이 현상의 실체와 충격적인 통계 자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새로운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기존 관계에 소홀해진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사상가 주인은 오래된 우물을 버리고 새 우물을 파는 자는 결국 두 우물 모두를 잃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반짝이는 새로움에 현혹되어 소중한 인연을 놓치곤 합니다. 결국 새 것을 쫓다가 옛 것도 잃는 셈이죠. 역시 최근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35세 직장인 P씨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알던 친구가 새로 다니는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부터 연락이 뚝 끊겼어요. SNS를 보면 새 친구들과 매일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둘째는 28세 대학원생 크유씨의 경우입니다. 남자친구가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한 뒤로 주말 데이트는 물론 평일 연락도 뜸해졌어요. 그러더니 결국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죠. 셋째는 45세 주부 R씨의 사연입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명품 모임에 들어간 뒤로 우리 모임엔 통 나오지 않아요. 무슨 모임이냐고 물어보면 너네는 이해 못할 거야 라는 말만 하죠. 캐나다의 관계심리 전문가 에밀리 브라운 박사는 이를 새로움 중독 증후군이라 부르며 새로운 관계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기존 관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게 나쁜 건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 이수진 교수는 새로운 관계 형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기존 관계를 소홀히 하는 변명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계 시간 분배표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관계와 기존 관계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둘째, 오래된 인연과의 추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진첩을 함께 보거나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뿌리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움에 현혹되어 오래된 인연이라는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신호, 어려울 때 보이는 태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드러난 충격적인 인간관계의 민낯과 실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번째, 어려울 때 보이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한쪽이 어려울 때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3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받은 도움의 경험은 그 관계를 평균 3.5배 더 오래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연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역시 최근 상담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45세 직장인 K씨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후 평소 자주 연락하던 지인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먼저 거리를 두더군요. 마치 제 불운이 전염될까봐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38세 자영업자 L씨의 경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연락을 피했어요. SNS에는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제게만 바빠진 걸까요? 32세 프리랜서 M씨의 사연입니다. 수입이 불안정해지자 모임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 달 지각한 회비 때문에 그동안의 관계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관계 연구소는 이를 선택적 친밀감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처지가 자신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되면 무의식적으로 관계의 농도를 옅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하죠. 특히 SNS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온라인에서는 성공과 행복한 모습만 공유되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올리버 제임스는 관계의 깊이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며 오히려 이런 시기에 평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사람과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일방적인 노력과 투자의 패턴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마치 테니스 경기와 같습니다. 공을 주고받듯 서로가 적절한 노력을 주고받아야죠. 하지만 한쪽만 계속해서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지치고 맙니다. 도쿄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노력의 비율이 7대 3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그 관계는 평균 2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만난 내담자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29세 직장인 P씨입니다. 친구 생일마다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선물도 정성껏 골랐는데 정작 제 생일에는 문자 한 통 받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41세 주부 Y씨의 이야기입니다. 20년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파서 입원했을 때도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셋째는 35세 회사원 B씨의 경우입니다. 동창회 모임을 매번 제가 준비하고 연락하는데 막상 당일에는 다들 바쁘다며 불참해요. 이제는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캐나다의 관계심리 전문가 사라 윌슨은 이를 감정 노동의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죠.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관계 속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계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떤지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둘째, 자신의 한계선을 정하세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베푸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셋째,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때로는 상대방이 이런 불균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성자 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연은 나무와 같다.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인연의 나무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지치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이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마치 겨울이 가야 봄이 오듯 안 좋은 인연을 보내고 나면 더 따뜻한 새 인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하루에도 좋은 인연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